한글이 대만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카페 메뉴판, 쇼핑몰 간판, 가게 광고까지 어디를 가든 한글이 보이죠. 저는 우연히 듣게 된 이명웅 노래 한 곡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평범한 대만 여학생입니다. 부모님의 반대가 심했지만 제가 어떻게 한국어를 통해 진짜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대만에서 태어나 자란 평범한 18살 고등학생입니다. 이름은 쉬린,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불리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공부하는 생활이 3년째 계속됐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씀하세요. 대학 입시만 성공하면 인생이 풀린다. 이 말을 믿으며 살아왔어요. 오늘도 도서관에서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습니다. 연필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공간. 그때였어요.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낯선 음악 소리가 제 귀를 사로잡았죠. 헤드폰에서 새어나오는 감미로운 목소리, 알 수 없는 언어의 노래. 저기, 그 노래 무슨 노래야? 옆자리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이명웅 노래 몰라. 지금 대만에서 엄청 유행인데.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귓가에 계속 울리는 이 노래, 마치 마법에 걸린 것 같았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노래, 뭐가 이렇게 특별한 걸까? 다음 날 거리를 걷다가 처음으로 눈치챘습니다. 한글이 적힌 간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카페 메뉴판, 화장품 가게 광고, 심지어 우리 동네 작은 레스토랑까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새로운 색깔을 발견한 것처럼요. 쉬린, 이 드라마 봤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한국 드라마와 가수 얘기뿐이었죠. 한국어가 이렇게 인기였나? 제 속마음이 의아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저녁을 차리시는 동안 라디오에서 또다시 그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번엔 무시할 수 없었죠.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대만에서 인기 있는 한국 노래. 수백 개의 결과가 나왔어요. 며칠 후 학교 게시판에 붙은 포스터를 발견했습니다. 한국문화박람회, 이번 주 토요일. 가슴이 두근거렸죠. 엄마 아빠께는 학교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쯤은 거짓말이었지만 꼭 가보고 싶었어요. 박람회 당일 저는 처음으로 한글을 마주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 같았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전시장 속에서 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고 오직 제 앞에 펼쳐진 한글 문자들만 보였죠.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것, 운명 같은 끌림이었어요. 그날 밤 별이 총총한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필요해. 18년 동안 엄마 아빠가 정해주신 길만 걸어왔죠. 하지만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찾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무언가에 이끌린 건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가슴이 뛰고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설렜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결심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겠다고. 이것이 제 인생 최초의 진짜 선택이었습니다. 박람회장 한쪽 벽면에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염을 기른 위험 있는 남자의 모습이었죠. 그 아래에는 세종대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든 왕이라는 설명문을 읽는 순간 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왕이 글자를 만든다고? 중국어 문자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해왔다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한글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의 의지로 창제된 문자라니.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체계성이었어요. 설명문을 읽을수록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자음은 발음할 때 입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는 설명에 저도 모르게 입술을 움직여 봤어요. 기역, 니은, 디귿. 발음하면서 입 모양이 정말 글자와 닮았다는 걸 깨달았죠. 이건 마치 과학적인 설계도 같았습니다. 전시장 구석에 마련된 체험 부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글로 자기 이름을 써보는 코너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줄을 섰어요. 순서가 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국인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쉬린입니다. 쉬, 린. 천천히 발음했죠.
직원은 종이에 쉬린이라고 적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묘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제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한자로 쓴 제 이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죠. 더 부드럽고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붓펜을 들고 천천히 따라 써봤습니다. 시옷을 그리고 위를 그리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몇 번 반복하자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완성된 쉬린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나를 발견한 기분이었죠.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직원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죠. 기념품으로 드려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쉬린. 단순한 글자일 뿐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느껴지다니.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어요.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언어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봤어요. 한글의 역사, 문법 체계, 발음 규칙. 새벽 2시가 넘도록 읽고 또 읽었습니다. 학창 시절 어떤 과목도 이렇게 집중해서 공부한 적이 없었죠.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입 모양을 연습했어요. 안녕하세요. 첫 한국어 인사를 해보니 어색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떠올랐어요.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한글을 만드셨을까? 백성들을 위한 마음이었다는 설명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진지한 결심이었죠. 하지만 엄마 아빠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엄마 아빠 몰래 한국어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용돈을 모아 첫 달 학비를 냈죠. 설레는 마음으로 첫 수업에 들어갔어요. 드디어 한국어를 배우는구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첫 시간부터 당황했죠. 선생님이 칠판에 쓰신 한글은 박람회에서 본 그것과 같았지만 발음하는 순간 혀가 꼬였습니다. 발음이라고 해보세요. 바람? 아니요, 발음입니다. 발, 선생님은 인내심 있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제 귀에는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아와 어의 발음 차이가 너무 미묘했습니다. 중국어에는 없는 소리였죠. 이번에는 사과라고 해보세요. 사고? 아니에요, 사과입니다. 과. 한국어 발음은 마치 미로 같았어요. 입술과 혀의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단어가 되었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서 몇 시간씩 연습했습니다. 입 모양을 관찰하고 유튜브 영상을 찾아 따라했어요. 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난관은 존댓말과 반말이었어요. 같은 의미인데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진다니 정말 복잡했습니다. 친구에게는 밥 먹었어? 라고 하지만 선생님께는 식사하셨어요? 라고 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실수로 섞어 사용한 적도 있었어요. 선생님께 선생님 뭐해요? 라고 말했다가 급히 죄송합니다. 무엇을 하고 계세요? 라고 고쳤죠. 얼굴이 빨개졌지만 선생님은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어요. 문법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중국어는 어순이 단순하지만 한국어는 조사와 어미 변화가 복잡했어요.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학생입니다. 난 학생이야.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다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노트에 빼곡히 규칙들을 적어가며 공부했지만 대화할 때마다 머뭇거렸어요. 한 달이 지나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걸 배울 수 있을까? 의심이 들었죠. 학원 복도에서 울음을 참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제가 좋아하는 한국 노래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이제는 가사의 일부를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사랑해, 보고 싶어. 이런 단어들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라마도 자막 없이 짧은 문장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안녕, 고마워, 미안해. 작은 성취였지만 기뻤습니다. 한국어 공부는 제게 단순한 외국어 습득이 아니었어요. 18년 동안 엄마 아빠가 정해주신 길만 걸어온 제게 처음으로 내가 선택한 도전이었죠. 매일 밤 졸린 눈을 비비며 단어장을 외웠습니다. 버스를 타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한국어 팟캐스트를 들었어요. 쉬린, 요즘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니? 엄마가 물으셨죠. 대학 입시 준비요.
거짓말이 입에서 술술 나왔습니다. 사실 한국어 공부는 제게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유일한 시간이었어요. 수학 문제를 풀 때는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한국어를 배우면서 느꼈습니다. 마치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을 발견한 것 같았죠. 그러나 이 비밀은 오래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제 책상을 정리하다가 한국어 교재를 발견하셨으니까요. 쉬린, 이게 뭐니? 엄마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손에는 제 한국어 교재가 들려 있었죠.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막상 마주하니 무섭더군요. 거실로 불려가 앉았습니다. 아빠도 함께 계셨어요. 한국어 배운다고 해서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니? 엄마가 물으셨죠. 대학 입시가 코앞인데 이런 짓을 하다니. 네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줄은 몰랐다. 아빠는 조용히 듣고만 계셨습니다. 항상 그랬죠. 중요한 결정은 항상 엄마가 내리셨어요. 차라리 일본어나 영어를 더 공부하는 게 낫지 않겠니? 일본어는 비즈니스에 유리하고 영어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용되잖아. 엄마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한국에 대해 별로 좋은 인상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유학하셨던 엄마에게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였죠. 엄마, 제가 설명해도 될까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준비해둔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미리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준비했던 거죠. 최근 5년간 대만과 한국의 교역량이 2배로 늘었어요. 대만 기업들이 한국 회사들과 협력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요.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한국어 능력자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어요. 아빠가 자료를 관심 있게 보셨어요. 경제학과 교수이신 아빠는 항상 수치와 통계를 중요시하셨거든요. 그리고 저. 한국어 배우면서 처음으로 공부가 즐겁다는 걸 알았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공부했지만 한국어는 제가 정말 좋아서 배우는 거예요. 처음으로 밤새도록 공부해도 지루하지 않은 과목을 찾았어요. 엄마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쉬린이 뭔가에 이렇게 열정을 보이는 건 처음 보는 것 같네. 엄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금은 대학 입시가 중요해. 한국어는 나중에 얼마든지 배울 수 있잖아.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한국어 능력시험 중급 과정 안내서였습니다. 제가 이 시험에 합격하면 대학 입학 시 가산점도 받을 수 있어요. 실용적인 목적도 있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엄마와 아빠가 눈빛을 교환하셨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제 심장 소리만 크게 들렸죠. 마침내 엄마가 입을 열었습니다.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허락한다. 단호한 목소리였지만 작은 미소가 보였어요. 하지만 성적이 떨어지면 즉시 중단하는 걸로. 안도감과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정말요? 약속할게요. 성적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첫 번째 장벽을 넘었어.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이제 한국어 실력을 증명해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결심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어와 학교 공부 둘 다 완벽하게 해내리라 다짐했어요. 엄마가 주신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아빠의 조건부 허락을 받은 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학교 공부와 한국어 학습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매일 시간표를 철저히 지키며 2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했어요. 쉬린, 너 요즘 왜 이렇게 바빠? 친구들이 물었죠. 그냥 특별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어 선생님께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목표는 3급 이상의 성적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야 엄마 아빠께 제 진지함을 보여줄 수 있었죠. 3급은 쉽지 않아요. 최소 1년 이상 공부해야 가능한 수준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에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6개월 안에 합격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부탁드렸죠. 선생님은 특별 교재를 만들어 주셨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1시간씩 듣기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빠른 속도에 당황했어요.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문제가 시작되었죠. 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개 단어 중 1개도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계속 들었죠. 매일 1시간씩, 점점 2개, 3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늘어났습니다. 이명웅의 노래 가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큰 도움이 됐어요. 처음 들었던 그 노래의 가사를 한글로 적어보고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사랑은 늘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제 나만 믿어요. 이런 가사들을 통해 한국어의 아름다움을 느꼈어요. 노래를 따라 부르며 발음 연습도 했고 가사의 문법 구조를 분석하면서 문장 패턴도 익혔습니다. 이명웅 덕분에 한국어 공부가 더 재미있어졌죠. 유튜브에서 한국인 일상 브이로그를 찾아 매일 시청했어요. 자연스러운 대화를 들으며 억양과 표현을 익혔죠.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지만 한 달 후에는 간단한 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장을 통째로 외우는 방법도 시도했어요. 저는 대만에서 온 쉬린입니다. 한국어를 공부한 지 6개월 되었습니다. 같은 기본 문장들부터 시작해서 점점 복잡한 문장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시험 2달 전 모의고사를 봤어요. 결과는 2급 수준. 아직 부족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했죠. 선생님,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실력이 늘 수 있을까요? 쉬린, 소리내어 읽는 연습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한국인 친구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한국인 언어 교환 파트너를 찾았어요. 결과 발표일. 스마트폰으로 시험 성적을 확인하는 순간 믿기지 않았어요. 4급 합격. 저도 몰랐던 잠재력이 폭발한 걸까요? 엄마 아빠께 보여드렸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쉬린, 내가 이렇게 잘할 줄은 몰랐어. 아빠가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의 표정이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어 학원 선생님도 축하해 주셨어요. 쉬린, 정말 열심히 했네요. 이제 한국에 가볼 생각은 없어요? 그 말에 번쩍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 가보면 어떨까? 대학 입시 전에 교환학생으로 짧게 다녀오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3주간의 단기 프로그램이었죠. 엄마 아빠에게 말씀드렸더니 놀랍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적도 좋고 시험도 잘 봤으니 보상 차원에서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빠가 말씀하셨죠.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한국에 왔구나. 모든 것이 신기했습니다. 공항의 안내방송, 표지판에 한글,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이제껏 교재와 영상으로만 접했던 한국어가 살아 숨쉬는 현실이 되었죠. 하지만 설렘도 잠시,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첫날부터 당황스러운 일이 많았어요.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려는데 점원이 말한 가격을 알아듣지 못했죠. 1,500원이에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500원. 점원이 조금 짜증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학원에서 배운 1,500원과 실제 발음은 너무 달랐어요. 마치 한 단어처럼 빠르게 이어져 들렸거든요. 홈스테이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홈스테이 엄마가 하는 말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가르쳐 주신 한국어와 실제 한국인들이 사용하는 한국어는 마치 다른 언어 같았죠. 쉬린 씨,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 거예요? 네. 죄송해요. 다시. 매번 다시 물어봐야 했고 말할 때도 머릿속에서 문장을 조합하느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친구들은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다른 주제로 넘어가 버렸어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경험은 식당에서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친구들과 함께 갔는데 주문할 때 제가 맡았어요. 자신감을 갖고 주문했는데 직원이 제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했죠. 저기요, 불고기 3인분이요. 네. 외국인이세요? 영어 하실 줄 아세요? 그 순간 정말 좌절감이 밀려왔어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실전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니.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더 큰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과 친해져 같이 저녁을 먹게 됐는데 계산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쉬린이 오늘 계산해야지. 한 학생이 웃으며 말했어요. 네. 제가요? 당황했죠. 대만에서는 초대한 사람이 계산하는 문화인데. 모두들 웃기 시작했습니다. 농담이야, 농담. 우리가 한국에 초대한 거니까 우리가 살게. 그제야 이해했어요. 장난이었던 거죠. 하지만 그런 농담 문화가 낯설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상했어요. 왜 나를 놀리지?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방에 돌아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전화기를 들어 미나에게 연락했어요. 미나, 난 한국어를 정말 못하는 것 같아. 여기서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겠어. 쉬린, 괜찮아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저도 외국에 나가면 똑같을 거예요. 미나의 위로가 도움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정말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포기하면 안 돼. 더 노력해야 해. 대만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학교 게시판에서 흥미로운 포스터를 발견했어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 당신의 한국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건 기회였어요. 제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죠. 쉬린, 너 이거 해봐. 네가 한국 다녀왔으니까 할 말 많을 것 같은데. 친구가 등을 밀어줬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실력이 부족할까봐 무대에 서서 말하는 걸 상상하니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교훈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자. 대회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주제는 한국어가 바꾼 내 인생으로 정했습니다. 매일 밤 연설문을 쓰고 또 고쳤어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쉬린입니다. 아니야, 더 자신감 있게.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쉬린입니다. 연설문은 제 진솔한 이야기로 채웠습니다. 이명웅 노래를 처음 들었던 순간부터 한글과의 첫 만남, 부모님을 설득했던 과정, 한국에서의 문화 충격까지 모든 경험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대회 당일 손이 떨려 연설문을 몇 번이나 떨어뜨렸습니다. 대기실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보니 더 긴장됐어요. 모두 저보다 한국어를 오래 배운 것 같았거든요. 쉬린 씨, 다음 차례입니다. 스태프가 불렀어요. 무대에 올라서자 강한 조명이 눈을 찔렀습니다. 청중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쉬린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준비한 대로 말하려고 했지만 문득 연설문을 내려놓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대만 학생이었어요. 부모님이 정해준 길만 따라가던 학생이었죠. 하지만 우연히 들은 이명웅의 노래 한 곡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관객들이 집중해서 듣는 게 느껴졌어요. 제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닿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한국어를 배우며 저는 처음으로 뭔가에 진심으로 열정을 느꼈어요. 밤을 새워 공부해도 지루하지 않았죠. 하지만 한국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어와 문법만이 아니라 문화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을 이어가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보다 감정적이네요. 웃으며 말했더니 관객들도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한국어는 저에게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여는 문이었고 제 안에 숨겨진 용기와 열정을 발견하게 해준 열쇠였습니다. 이제 저는 알아요. 언어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자신의 열정을 찾아 도전하세요. 마지막 문장을 말했을 때 큰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무대에서 내려오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진심을 다했다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결과 발표 시간. 3등. 쉬린. 제 이름이 불리자 믿기지 않았습니다. 무대로 다시 올라가 상장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쉬린 씨.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한국에서 만났던 그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 여기서 뵙다니 놀랍네요. 대만 대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으로 와 있어요. 쉬린 씨 연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시상식 후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쉬린, 대학교 진학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경영학과를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한국어 교육에 관심 있나요? 그 질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한국에서 마지막 날 하셨던 질문이 떠올랐어요. 사실, 관심 있어요. 한국에 다녀온 후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대학에 한국어 교육학과가 있어요. 쉬린 씨 같은 학생이 필요해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거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집에 돌아와 엄마 아빠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대로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한국어 교육이라니 미래가 불안정하지 않을까? 엄마가 걱정하셨죠. 대학은 한 번 가는 거야. 경영학처럼 안정적인 과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빠도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확신에 차 있었고 제 꿈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진짜 행복을 느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이런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싶어요. 한국어 말하기 대회에서 받은 상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저에게 이건 단순한 상이 아니에요. 제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긴 대화 끝에 결국 엄마 아빠도 제 선택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쉬린, 네가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구나. 내 길을 가렴. 대학교 입학원서를 쓰는 날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온라인 지원 폼에 한국어 교육학과라고 입력하는 순간 이것이 제 진정한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늘 저는 대학교 1학년 신입생입니다. 한국어 교육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어제는 첫 수업에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온 쉬린입니다. 제 꿈은 한국어를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보면 그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들었던 이명웅의 노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한 음악, 한 언어, 한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열쇠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명웅 노래 한 곡으로 시작한 제 한국어 여정은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과 말하기 대회를 통해 진정한 꿈을 찾았어요. 망설이지 말고 도전하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더 넓은 세상이 열릴 거예요. 저처럼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열정을 찾아 도전하길 바랍니다. 언어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